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워크 컨설팅의 소동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치 이렇게 짠 것처럼 네,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저희가 인사관리 시스템 3.0의 개정판이 나오고 나서 그걸 소개하는 영상을 좀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성과관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관련된 주요한 개념들이죠. 흔히 이제 MBO라고 알려져 있는, 저희는 이제 OSC라고 그걸 부르고 있는데요. 네, MBO, 네, BSC, 음, KPI, 음, 뭐 이런 성과관리 관련된 주요한 개념들을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죠. 네.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왜 선택했죠? 뭐, 지금 현재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뭐, 하나는 지난번 저희 3.0, 인사관리 시스템 3.0 책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아무래도 그 책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성과관리니까 조금 더, 실용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현실에서도 인사관리라고 하는 영역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영역이 또 성과관리니까, 특히 뭐, 구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OKR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 들으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성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조직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기관이든 뭐 일반 기업이든 협동조합 같은 비영리 조직이건 최근에 뭐 스타트업들이죠. 아까 OKR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조직이건 간에 아마 이런 성과 관리와 관련된 개념들을 활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네, 개념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들이 있고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약간의 오해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오해들을 좀 풀어보고 좀 어딘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꼬여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땡겨가지고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좀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개념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오늘 깊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서두에 뭐 MBO, BSC 이런 얘기 이제 드렸을 때 도대체 언제적 MBO고 BSC야 우리 조직은 그거 하고 있지도 않아 옛날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닌데 우리 조직은 MBO도 하고 있고 BSC도 하고 있고 뭐 KPI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우리는 요즘에 뭐 OKR 하는데 다른 건 다 옛날 것 같아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제가 아마 다양한 층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각각의 개념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개되고 적용되면서 뭔가 남아있는 유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 딱 MBO라고 하고 뭐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딘가에는 조직 안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을 거라 생각도 들고 네. 뭐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MBO, 뭐 BSC, KPI 이런 개념들을 오늘 좀 이제 소환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보면 좋을까요? 그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소개해 주셨던 MBO, BSC, OKR 뭐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좀 하고 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성과 관리를 안 하는 조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과 관리인 줄 모르고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조직이 존재하고 조직이 계속 유지되는 목적은 단 하나이기 때문이죠. 모든 조직은 그 성과의 내용이 다를 뿐이고 모든 조직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조직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사실은 성과 관리라는 이름으로 다 그 활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성과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가 인사 관리라고 하는 영역에서 성과 관리 개념을 조금 구체화 또는 좀 그에 맞도록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을 인사 관리 영역에서 성과 관리를 정의해 보자면 저는 세 가지 차원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성과 관리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체가 그 성과 관리를 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 관리 내용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희 여러 의견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과 관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 주체는 조직의 성과 창출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조직의 성과 창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장이 성과 관리를 하는 이유는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성과 관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결국은 조직의 성과 창출은 조직 구성원들이 노력에 의해서 조직의 성과 창출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 수행을 통해서 각자의 성과 창출을 조직의 성과 창출과 정렬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성과 관리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조직의 성과 창출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장이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 수행을 통해서 조직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을 저는 성과 관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MBO가 되었던 BSC가 되었던 OKR이 되었던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역량이 되었던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과 관리에 대한 이런 개념에 기반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성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하려면 이 도구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져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집안의 어떤 가재 도구나 뭐 집안을 수선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벤치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또 망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각각의 기능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들을 이 도구를 잘 이용하려면 이 도구들이 어떤 기능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망치는 때리는 것이고, 벤치는 빼는 것이고, 드라이버는 나사를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능들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능, 저는 이제 뭐 MBO가 되었던 BSC가 되었던 OKR은 조금 MBO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그 각각의 도구들이 어떤 기능, 어떤 효익을 생각하기 위해서 발휘하느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려봅니다.